퇴직 후에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도 여전히 나중에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경제적 어려움을 불러오고 심지어 가족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비하지 않는다면 노후에 후회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0대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부유한 노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핵심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80세를 훌쩍 넘었으며 건강하게 사는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생활비는 월 평균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필요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월 100만에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노후를 위한 자산이 충분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합니다.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막연한 기대감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55세 직장인 박모 씨는 30년 넘게 성실히 일하며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실제로 자신의 연금과 저축을 합쳐도 80세까지 충분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직면하기 전까지는 재정적 불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월급을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0대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자산관리의 핵심 전략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실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재무계획과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지키는 것에 더 신경 씁니다. 왜일까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무리한 투자보다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50대 직장인 이모 씨는 퇴직 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급하게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친구의 추천을 믿고 단기 매매를 시도하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또래의 박모 씨는 퇴직 전부터 자산을 지키는 전략을 세우고 자산의 70%를 안정적인 채권과 연금 상품에 투자했으며 나머지 30%만 변동성이 있는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있으면 기회가 많아지고 위기가 닥쳐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자산을 관리하지 못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잃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50대 이후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며 자산을 안정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핵심 전략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50대 후반에 퇴직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한 김영수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퇴직 후 갑자기 생긴 큰돈을 어떻게 불릴지 고민하다가 친구의 권유로 고위험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주가가 상승하며 수익을 봤지만 몇 개월 후 주식이 급락하면서 퇴직금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는 결국 큰 손실을 보고 투자에서 손을 뗐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52세에 퇴직한 이정호 씨는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지만 경매 절차와 시장 흐름을 깊이 이해하지 않은 채 투자했다가 낙찰받은 건물이 유령 건물처럼 공실이 많아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반면 같은 퇴직금을 받은 박명희 씨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산의 70%를 안정적인 채권과 예금에 넣고 나머지 30%만 주식과 ETF, 상장지수펀드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고려해 저평가된 블루칩, 우량주, 주식에 투자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불어났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55세에 퇴직한 강모 씨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친구와 함께 작은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사업 경험이 부족했고 창업 후 6개월 만에 매출이 급락하면서 결국 적자 운영을 이어가다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후 그는 남은 자금으로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면서 재정적으로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50대 이후에는 변동성이 큰 자산에 올인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 장기적인 안전성을 고려한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는 포트폴리오 이론과 쥐형 분산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해리 마코이츠의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단일 자산에 집중하는 것은 기대 수익이 높을 수 있지만 변동성이 커서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자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분산하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채권은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일정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즉, 50대 이후의 자산 배분은 수익 극대화보다 쥐형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편향에 따르면 사람들은 동일한 금액의 이익보다 손실을 2배 이상 강하게 느낍니다. 퇴직 후 생긴 목돈을 잘못 운용하면 심리적인 충격이 크고 무리한 대응을 하면서 더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퇴직한 김모 씨는 기대 수익이 높다는 이유로 해외 주식에 집중 투자했다가 시장 변동으로 인해 30%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에 당황하여 모든 주식을 매도하고 예금으로 돌렸지만 이후 시장이 반등하면서 되려 손실을 확정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면 신중하게 자산을 배분한 이모 씨는 자산의 50%를 채권과 예금에, 30%를 배당주 및 ETF에, 나머지 20%를 부동산에 투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며 심리적 불안감 없이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 생긴 목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중한 계획과 철저한 검토 없이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며 경제학적 원칙과 검증된 전략을 통해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핵심 전략은 고정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예전과 같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고 하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유지비는 연간 5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후반의 김정자 씨는 퇴직 후에도 자동차를 유지했지만 보험료, 기름값, 수리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동안 3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었고 이동 비용이 줄어든 덕분에 다른 필수 지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또한 한 달에 30만 원씩 내는 다양한 구독 서비스와 가입형 멤버십도 노후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58세에 퇴직한 박모 씨는 넷플릭스, 음악 스트리밍, 온라인 쇼핑 멤버십 등 여러 개의 구독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도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필요한 가입을 해지하면서 연간 200만 원 이상의 지출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생활 방식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60대 초반의 이모 씨는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관리비와 공과금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는 규모가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매월 30만 원 이상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간이 줄어든 덕분에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더욱 효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후에는 크고 작은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는 합리적 소비와 기회비용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개인의 가처분 소득은 한정되어 있으며 특정한 소비를 줄이면 다른 중요한 지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만 원을 불필요한 소비에 사용하던 사람이 이를 절약하여 연금저축에 추가로 투자한다면 복리 효과를 통해 10년 후 상당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장기적인 재정적 이익을 포기하는 현재 편향을 지적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현재의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지출을 하다가 결국 노후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합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유지 비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넓은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선택이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장기적으로는 큰 재정적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필수 지출과 선택적 소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재정적인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재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절세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활용하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IRP 계좌를 활용하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있는 60대에게 큰 절세 효과를 줍니다. 또한 개인연금 상품은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노후 대비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55세 직장인 김모 씨는 퇴직을 앞두고 자신의 연금 수령 계획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IRP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퇴직 후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그는 매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IRP 계좌에 납입했고 10년 뒤에는 상당한 금액이 누적되어 안정적인 연금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60세 자영업자 이모 씨는 개인연금 저축을 활용해 노후 대비를 했습니다. 그는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개인연금에 투자했으며 15년 동안 적립된 금액이 복리 효과를 통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75세 이후에도 지속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으며 연금 외 추가 소득 없이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는 복리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뿐만 아니라 발생한 이자에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할수록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5% 복리이자가 붙는 연금저축을 20년간 유지하면 원금보다 2배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 전략을 활용하는 것은 세후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 절감한 세금을 추가 투자에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새로운 소득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절세 전략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처럼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적절히 활용하면 단순히 세금 혜택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연금 및 세금 절감 전략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국민연금 수령 시기 최적화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60대 초반부터 수령하지만 이를 70세까지 연기하면 연금액이 최대 36% 증가합니다. 단순히 몇 년 늦춘다고 해서 더 받는 게 아니라 복리 효과처럼 연금액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유리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63세에 국민연금을 신청한 김모 씨는 월 130만 원을 받았지만 친구인 박모 씨는 70세까지 연기하여 월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노후 재정 안정성은 높아집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62세에 퇴직한 이영수 씨는 주변에서 연금을 빨리 받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듣고 바로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서 생활비가 점점 부족해졌고 추가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그는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퇴직한 최모 씨는 국민연금 수령을 70세까지 연기하고 그동안 계약직 업무와 소규모 창업을 통해 소득을 유지하며 연금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70세 이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국민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은 연금 최적화 전략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간의 가치 개념에 따르면 미래의 일정한 금액이 현재보다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의 경우 수령을 늦출수록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금전적 가치는 오히려 증가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연기 전략은 귀험 회피 성향의 관점에서도 유리합니다.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극대화하면 불확실한 노후 재정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과 예상되는 기대 수명을 고려해 연금 수령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2세에 퇴직한 이모 씨는 퇴직 후 연금 소득 외에 추가적인 경제활동, 파트타임 강의를 하며 소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개인의 재정 상황과 다른 소득권과의 균형을 맞추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산을 분산하여 절세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 증여세 절감 차원에서 자녀에게 미리 일부를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김모 씨는 시세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미리 일부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리 계획한 증여는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자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도 중요합니다. 65세의 박모 씨는 연금소득 외에 배당소득을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
고배당 주식과 ETF,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주식 배당 소득은 일정 금액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그는 채권 ETF와 고배당 주식을 적절히 조합하여 연평균 4~5%의 배당 수익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 외에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권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60대 이상의 은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추가과세에 주의해야 합니다. 62세의 정모 씨는 연 3천만 원의 배당 소득을 받다가 예상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되자 배당을 분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일부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채권 및 ETF를 혼합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이처럼 금융자산의 배분을 신중하게 계획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상품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노후 재정 계획의 핵심입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인 김모 씨는 시세 10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연금 소득만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커져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다운사이징, 소형주택으로 이동하여 세금 부담을 낮추었고 그 차액으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68세의 박모 씨는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공실이 많아 유지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는 일부 부동산을 정리하고 수익형 상가 건물로 투자 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월 500만 원 이상의 임대 수익을 확보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70세의 이모 씨는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산을 생전에 미리 나누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매년 5천만 원씩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절반 이상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금 부담이 커지기 전에 자산을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분산하는 것이 노후 재정 계획의 핵심 전략입니다. 퇴직 후에도 소규모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 경비를 공제받아 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후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세금 신고 시 사무실 임대료, 전기세, 인터넷 비용 등을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월 3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었으며 사업자 등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58세에 퇴직한 이모 씨는 퇴직 후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세금 부담이 걱정되었지만 사업 비용을 정리하고 각종 공제를 활용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세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게의 임대료, 수도세, 전기세, 원재료 비용 등을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아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2세의 정모 씨는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는 퇴직 전 IT 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일 컨설팅과 강의 영상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후 장비 구입비, 인터넷 요금,
강의 촬영비 등을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아 실질적인 세금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강의 비즈니스는 점차 성장하여 월 5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 소득을 활용한 절세 전략은 소득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이 유리할 수 있는데 이는 사업 경비를 세금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모 씨는 사업자 명의의 통장을 활용해 가계 지출과 사업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이를 통해 연간 7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사업을 운영하면 단순한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세후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 사업 비용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절세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운다면 더욱 안정적인 노후 재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재정을 계획할 때는 단순히 연금 수령만이 아니라 다양한 절세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세금 절약 방법을 찾고 이를 통해 은퇴 후 더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노후 소득을 만드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퇴직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연금 수익권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모두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를 70세까지 연기하면 연금액이 36% 증가합니다. 실제로 연금 수령을 늦춘 김영철 씨는 70세부터 매달 18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퇴직 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활용하여 추가 수익을 얻습니다. 60대에 들어서며 작은 원룸을 매입해 월세를 받기 시작한 이순자 씨는 매달 6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큰돈을 투자하지 않고 소액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강의, 컨설팅,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비즈니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평생 경험했던 직장 생활이나 취미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투자로 돌리기, 충동적인 소비보다 계획적인 지출 습관 들이기, 꾸준히 배우고 새로운 경제 트렌드를 익히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 기회를 찾기 등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60대에도 자산을 늘린 김술래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50대 중반부터 주식, 펀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 1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여 60대에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구축했습니다. 초기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여 꾸준히 배당주를 매입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 효과가 누적되어 월 150만 원 이상의 배당 소득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대 수익을 위해 작은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월세를 받는 등 다각적인 소득권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녀는 절약 습관도 함께 실천하면서 자산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켰습니다. 반면 같은 연령대의 이정환 씨는 퇴직 후 아무런 준비 없이 지출만 늘려갔고 5년 만에 자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후 초기에는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지만 계획 없이 지출하면서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주식 투자에 대한 지식 없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보았으며 부동산 투자에서도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유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는 재정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을 가장 큰 후회로 꼽았습니다. 또한 55세에 퇴직한 최모 씨는 퇴직 후 월급이 사라지자 절약과 소득 창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으며 노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연금 수급 시기를 조정하고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전략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년 후 그는 월 200만 원 이상의 연금과 소액 창업을 통한 추가 소득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노후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재정관리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무리한 투자를 피하고 지출을 관리하며 다양한 소득권을 확보하는 것이 노후 재정을 탄탄하게 만드는 핵심 전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면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50대부터라도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돈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 소득을 만들기 위한 연금 투자 전략 세우며 부자가 되는 습관을 실천하여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실천하면 10년 후에는 확실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분과 준비하지 않는 분의 노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50대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